2023년 10월 25일 오후 6시 52분입니다. 방금 이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기 변희재님의 그 시폭이라 그래요. 시사 폭격을 이제 들었는데 그 6시에 하죠. 그러니까 딱 버스 타면은 그걸 딱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4시에 일어나니까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그러니까 한 12시간 넘네요. 회사에 있는 시간이 4시에 일어나 가지고 회사 도착은 한 6시쯤 되면 도착하니까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 있으니까 12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뭐 나주로 하는 일이 굉장히 그 한마디로 말해서 노가다입니다. 막 이런 풀 같은 거 요즘 막 많이 베고 그렇게 합니다. 그 베면은 낫으로 베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 뭐야 그 시사 폭격 변희재님의 시사 폭격을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오는데 버스 안에서 반은 자고 반은 듣고 그럽니다. 그 다시 들어야 돼요. 뭐 잡으면서 이제 듣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잠이 오고 고단하니까 잠이 오고 또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뭐 비몽사몽간에 듣습니다. 방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꼭 내 영상 기록을 남겨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박인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아메리카 세계사라고 이분 유튜브 이제 들어가면은 그분의 그 강의가 2020년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한 만 3년 정도 그 강의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걸어온 길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틀리는데 한 가지 오늘 특이한 것은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좀 진실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진실하다. 좀 그래서 이제 내하고 좀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뭐 진실된 것만 추구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분하고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죠. 10월 28일 서울 이제 그 토요일인데 서울에 가서 서울 그 안국역이라고 있어요. 안국역 그 부근에서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하니까 강의료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여튼 10만 원 강의료를 보낸 사람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찻집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 3시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위치를 커뮤니티에 이제 아메리카 세계사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봐도 모르는 거야. 못 찾겠더라고. 못 찾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죠. 그 전화를 하니까 바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그래 본 차이나를 찾아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또 본 차이나를 또 유튜브가 또 본 차이나라는 유튜브가 있는가 싶어서 또 한번 찾아도
또 못 찾겠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화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메리카 세계사라고 하는 유튜브 그 안에 보면은 본 차이나라고 조그마한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클릭하니까 이제 장소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제 이번 주 28일 토요일은 서울에 이제 제가 기차표는 이미 예매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기차를 안 탄 지가 오래돼 가지고 회원 거기 삭제가 됐던데 다시 그 살리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벌써 며칠 전에 그 기차표는 예약을 했고, 아이고 그 차비를 조금 경비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한번 열람해 보니까 벌써 매진이 다 됐더라고요. 벌써 한 일주일 됐는데 무궁화 타도 뭐 되거든요. 무궁화 타도 한 5시간 한 6시간이면 가니까 그래 급하게 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뭐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박인수 선생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카톡은 그 전에 한번 처음으로 주고받았고, 이분은 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오늘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분은 하여튼 나름대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모레 가면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분은 완전 어떤 새로운 세상이,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여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그 지식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되고, 그 지식의 이제 근원이 뭐냐 하면은 현대미술, 세계 역사, 그리고 양자 물리학, 그리고 사주, 그리고 그림, 하여튼 뭐 이런 걸 밑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또 건문학. 그런데 이게 세계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하고는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없었다고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완전히 뭐 굉장히 헷갈립니다. 긴가민가하고 뭐 알쏭달쏭하고 굉장히 그랬는데, 뭔가 그분이 진실되다는 거, 그걸 내가 같이 느끼거든요. 같이 그게 공감이 돼서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천천히 접근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근기는 자기가 지식이 짧으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사람을 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분의 어떤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왜 저런 주장을 할까? 그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도 공부를 많이 해가면서 그분이 가르침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기는 공부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그 어떤 주장을 막 틀렸다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게 안 되지요. 하여튼 그분은 완전 새로운 세상이 오고, 이 우리와 똑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인가드 위 트러스트라고. 그래서 가만 보면은 허경영, 나는 한평생 모든 것을 바쳐서 깨달은 것이 오늘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를 포함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한 100명을 알고 있는가 보더라고. 한 100명이 있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100명인지 국내에서만 100명인지 국내외로 합해가지고 100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짜가 많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할 자다. 내가 이 세상을 통일시키고 구원하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제2의 제레미 여수다. 자기가 제2의 뭐 강정산이다. 제2의 미륵부처다. 막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100명이 정도 되는가 봐요. 국내외를 합한 건지 국내만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누구냐고, 김성기가 누구냐 말이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되어가 오신 분이 지금 허경영 총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고 딱 진실된 분은 허경영 총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알아한 거 아니에요. 그 불로유 하나만 하더라도 참 신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신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로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로유고, 또 내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그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해 주려면은 이 사람이 실권을 잡아야 돼요. 대권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대권을 잡지 않으면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대권이라면은 대통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명의 그 사이비 교주들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 세상 정치를 올바르게 해 가지고 올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터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한 그 생각을 하게 될 생각도 안 했고, 또 어떤 생각을 안 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불우한 그 고아들, 또 좀 그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어요. 사이비 교주 중에. 그런 무료 급식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우이웃을 돕다가 보니까 돕다가 봐도 도와도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밑독에 물 붓기다 말이에요. 밑독에. 그러니까 아이고 조합장님 반갑습니다. 예예 갑니다. 요즘 그 등기는 언제 옵니까? 필증은 조합 사무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소식이 없어가지고 소식이.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 조합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분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조합 아파트라면은 그 조합 아파트를 잘못 만나 가지고 정말로 그 고생하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두 번 다시 조합 아파트라 그러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뭐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유튜브 치가지고 지역 조합 아파트 치보면은 거의 나옵니다. 추가 분담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막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저분은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거 걱정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좀 옆으로 갔네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일을, 불우이웃을 돕는 일을 한량없이 했다고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밑독에 물 붓으니까 내가 장관이 돼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이 모든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느껴서 대권에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그걸 도전한 지가 그건 1987년부터 했으니까 1987년에 13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이도 조금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1947년으로 고치기도 하고 원래 나이는 1949년 11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1987년도 같으면은
약 한 40년 정도 됐잖아요. 40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1984년생이 이제 원래 40이니까 1987년도 같으면은 약 한 40년 전부터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이렇게 뜻을 굳히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 나오셨죠. 그런데 이제 정말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정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코앞에. 코앞에라면은 막연하고, 뭐, 예수가 말이지, 재림하는 것이 에떼헨데라 그랬거든. 바로 손앞에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2000년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정확한 날짜를 집으면은, 내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총선 전에 대통령이 아마 나는 되리라.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내 견해니까, 안 그래요? 견해니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나는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이 연사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좀, 다리가 아프니까 좀 앉아서 해야 되겠네. 아이고, 하루 내종일 뭐, 노가다 하니까, 차 안에서 졸다가, 아이고, 걷는 것도 힘드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또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 역시 5년짜리 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러면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아요. 뭐 전직 대통령 살아있는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사람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이제 17대가 이명박 대통령인데 세 분이 살아있는데 뭐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뭐 그분이 내를 찾아올 일도 없고 내가 또 그분 찾아갈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현직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런 분들이지만 뭐 내가 볼 때는 나는 항상 영적 수준을 봅니다. 영적 레벨을 본다 그래도 되고 영적 레벨로 보면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지만은 80억 인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교육 대상자입니다. 피교육자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어린애들이 이제 유아원 시절이 지나고 이제 유치원 가면은 뭐 배워야 되잖아. 가나다라 마와사 자카타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글 배우듯이 그런 그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뭐 자기가 어떤 뭐 노벨 문화상을 받았지 평화상을 받았든지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든지 하다못해 우리나라 걸지간 서울대를 나왔든지 수십 명이 됐든지 수억 명이 됐든지 간에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피교육자요. 내 눈으로 보면 그래요. 허경영이 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문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 뭐 자기 아버지가 목수면 자기도 목수니까 그 당시에는 직업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면 자기도 목수야. 카핀터 목수를 그 목수 나사렛 그 목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요것을 줄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신인 허경영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 신인은 허경영이다. 허경영 신인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허경영이 신인이다. 온 인류가 바라왔던 바로 그 참 신인이다. 선천의 기독교, 불교, 유교 각종 종교의 가르침 그 성현들의 말씀의 총 결론으로 오신 분들
오신 분이 바로 허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 인류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 밑 단계를 공부해야 되고 그래요. 선천 종교의 결론, 신인을 기다렸는데 이 신인이 허경영이다. 나는 강경산인 줄 알았는데 강경산이 아니에요. 나는 강경산이라고 엄청 남들한테 홍보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거 어마어마하게 홍보했습니다. 강경산이 신인입니다. 강경산이 우주의 최고 주제자이시고 강경산의 말씀대로 이제 이 세상이 바뀝니다. 이런 그 홍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바울이 말이지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을 받고 명인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 뒤로부터 이제 그 회심을 하고 한 3년간 참여를 해요. 아라비아 그 사막 가서. 그리고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뀌었듯이 나는 그 강정산을 엄청나게 믿었어요. 물론 강정산을 그 믿게 된 그 배경에는 기독교를 그만큼 애려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3종 경기를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 오늘 보면 그 국민의힘의 그 혁신위원장인가 그 안요한이라고 인요한 씨 내보다 3살 적은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참 크리스찬이에요. 그분 내가 볼 때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자기 정조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님부터 이래가지고 정말 진실된 참 훌륭하신 분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랑의 힘이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고. 더 나가 버려야 돼. 그리고 사람은 기독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공부를 다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자기가 무슨 그 의학 박사인가 그랬는데 박사다 하고 막 이러면 와 어디서 자기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운 분이고 말이지. 저 심지어는 북한에 가서도 그 북한의 그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자기도 의사하면 좀 공경을 하니까 의사고 박사고 이렇게 하고 좋은 일을 한다 이러니까 와 어깨를 잡고 뭐 하여튼 자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뭐 그래 지내는데 그것도 좋은 거지. 하지만 사람의 근본 중심에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만 알아서도 안 돼요. 불교의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불교의 세계만 알아서도 안 된다고. 주역의 세계를 또 알아야 된다고.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 우주 일련론도 알아야 되고. 호흡, 맥박의 수를 합하면 129,600이거든. 129,600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또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강정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생애와 사상은 도대체 뭐냐? 최수훈 대신사의 생애와 사상, 김일부 대성사의 생애와 사상 이런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 인요한이라는 그분은 가만 보면은 의식이 없어요. 내보고 말을 짧게 하라 그러는데 뭐 짧게 나 제목도 없어요. 그냥 제목도 붙일 생각 없고 막 볼 사람 보고 볼 사람만 보고 그러는 거야. 내 방송 끝까지 보는 사람은 뭐 보는 거고 안 보는 사람은 그만이고 1분 보다가 뭐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기록을 남겨놓으니까. 그래도 뭐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를 뽑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뭐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18번.
그래서 이제 저 박인수 선생님은 이제 28일 날 내가 만나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바뀐다는 거. 이거는 뭐냐 하니까 선천에 이제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허경영 신정 정치를 한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정치를 한다 이 말이야. 거기 신정 정치고, 그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제 중산주의라 그래. 그래서 33가지 공약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중산주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은 뭐냐니까 33가지 공약 맨 첫 번째가 뭐 국회의원의 그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하나의 형용사예요. 전략해서 국민에게 돌려준단 말이야. 돌려준다. 그 돈을 돌려줘요. 돌려줘서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것이 33가지 공약의 맨 첫 번째예요. 허경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하는 정치를 신정정치라 하는데 그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서는 중산주의다. 중산주의 정책이다 그래요. 그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끝까지 오니까 자본주의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끝까지 오니까 공산주의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공산주의의 문제점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하나로 합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은 이제 인류가 국민 배당금을 요청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국민 배당금을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한테 박윤수 선생님한테 뭐 또 처음부터 바로 허경영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슬쩍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류가 되면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허경영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도 경험이 많으니까 그분 마음을 상하게 안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진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스피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이때까지는 노란 딱지를 많이 붙여가지고 그 유튜브가 이제 정지가 됐다고. 정지가 됐는데 지금 요즘 많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 그분 스피커 스튜디오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조지 오웰이 쓴 글이 이제 거기에 붙여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니까 진실을 많이 은폐해놨다. 은폐했단 말이에요. 진실을 어떤 누군가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쏟고 있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인수 선생님은 세계 역사를 어떤 누군가가 많이 조작을 했는데 그것을 밝혀내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이분이 정말 진실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분은 허경영이 누군지는 하여튼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운명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에. 제갈량은 유비를 만나야 되잖아.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가자고 지금 자기들이 이제 뭐 하듯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비고 그분이 제갈량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성은 박이고 이름은 인수고 내하고 나이는 동갑인데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뜻이 있는 사람, 뜻이 같은 사람 있으면은 뭐 기차표 뭐 예매를 해놨지만은 뭐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어요. 뜻이 통하니까 기차표 그 뭐 예매한 거 물리뿌리면 되니까 1시간 전에 물리면 되니까.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지 뭐. 그런 정말 그 뜻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내가 아르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기하고 가깝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절대 가까운 게 아닙니다. 절대 가까운 게 아닙니다. 우리 내 집안에 어떤 친척 되시는 분인데 좀 가까운 친척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게 되면 또 그 사람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곤란한데 그래요. 내보고 그래요. 성기야 그래요. 예. 나는 내하고는 이제 그분이 인척간다니까 너그 뭐가 하고는 내 참 멀다 그러더라고. 멀다 그러더라고요. 부부인데 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학력이 비슷한 분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학력이 비슷한 분도 많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는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여자가 아주 이제 참 많이 안 따라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남편을 아주 지극히 받드는 그런 부부도 봤고, 뭐 하늘에 별만큼 그래 많잖아요. 사람들의 부부 상태가 안 그래요? 청천 하늘에 별이 많듯이 부부가 그 상태가 그래 많은데 하여튼 멀다 그러더라고. 내보고 성기야, 내 이름 성기니까 성기야, 내가 너가 뭐 하고는 참 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부부간에는 부부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가깝게 이렇게 있어도 마음이 먼다 말이에요. 못 알아주니까. 하물며 뭐 그러니까 가까이 자주 본 데서 그 사람하고 저렇게 가까운 게 아니라고. 내가 오늘도 우리가 뭐 몇십 명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내하고 가깝느냐 하면 가깝지 않지. 뜻이 안 같으니까. 나는 늘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에서 끝나요. 모든 대화가 논다 하더라도 허경영에서 시작해서 허경영으로 끝나요. 왜? 그게 결론이니까. 그게 결론이니까. 내가 참 실수를 잘 안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알지 않겠나 해서 내가 이제 말을 했더만은 탁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충돌이 나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은 적이 한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으로 이제 보면은 오늘만 하더라도 내가 유튜브 들은 것이 박인수 선생님의 이제 그 강의가 있고 그 역사에 대한 강의죠. 그걸 듣습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로 기자라고 있어요. 이분의 이제 또 강의도 들었고 김경재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강의도 듣고 또 김용민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의 또 강의도 듣고 또 이제 윤창중 씨, 그 강의도 이제 오늘 또 들었고 또 이제 방구석 외신이라 해가지고 강미연 교수님인가 그 강의도 듣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박시영 변호사가 이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최강욱 전 국회의원하고 이제 대담하는 그것도 또 오늘 들었습니다. 또 이제 또 들어볼 만은 듣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들으려고 좀 남겨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오늘 베니저님 이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국내 정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뭐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귀에 이제 그 레시바를 꽂으면은 내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귀가 상할까 싶어서 갑자기 안 들릴까 싶어서 그게 내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래 보면은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앞을 잘 보다가도 갑자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청천벽력이겠느냐고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냐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중도를 깨달으려면은 중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상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이 앞 못 보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단 한 시간이라도, 매일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내가 이제 갑자기 맹인이 됐다. 한 시간만. 그러면은 그 맹인들의 그 고통을 생각을 해 보라고. 내가 진짜 맹인이 됐다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맹인들의 아픔을 정말 내 아픔처럼 생각해 보라고. The Seed of Universe라 해가지고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우주의 씨앗.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삼라만상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 별, 달,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위에 있는 뭐 바다, 육지에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그 초목, 산천 초목, 꽃, 위에 있는 사람, 바다에 있는 모든 뭐 식물들, 아니 뭐 고기, 뭐 많잖아.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 씨앗에서 나왔단 말이야. 씨앗, 우주의 씨앗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그 씨앗은 없어져 버렸거든. 안 그래요? 씨앗은 바뀌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이 삼라만상이 생겼잖아. 그런데 원 그 씨앗이 있다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 그것이 참 자기를 찾는 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윤홍식 씨라고 홍익학당의 원장이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참 자기를 찾아 나가자 말이야. 본래의 자기, 참 자기가 되는 삶. 그게 인격 완성이고 자아 완성이고 성불애로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인간이 되는 길. 응? 그게 원래의 우주의 씨앗을 내가 밝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에 빠지지 않거든. 응? 그런 사람들은 돈 뭐 몇억 몇십억 여기 헷가닥 해가지고 말이지 자기 양심을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 말이야. 부통령 마치고 무슨 돈으로 그 300만 달러 그 집을 사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그게 검찰총장을 잘라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당시 젤렌스키 말고 젤렌스키 전에 있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잘랐다고. 안 그러면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그 이제 조사를 했다고. 이게 바이든한테 돈이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바이든 부통령이지.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해가지고 야 임마 이거 검찰총장 잘라라. 안 자르면은 미국에서 지원하는 게 없다. 미국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세탁을 해가지고 그 돈이 결국 그 미국 국회의원들 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내년에 3조 지원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현미경으로 덜 따봐야 돼요. 그 돈이 세탁을 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로 되돌아온다 이거지. 국민 세금이 미국에는 그랬다 이 말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바이든이 그 무슨 돈으로 그런 300만 달러 그런 집을 사느냐고. 그런 애들은 애들이지. 응? 바이든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대통령 내가 보면은 피렘이야. 애들이라고. 애들 환상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참 자기를 못 찾는 사람들이라고. 그건 그렇고 이게 자기가 참 그 견성을 하려면은 견성하는 방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맹인들의 마음이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 보라고. 하루에 1시간씩. 그래가지고 이제 앞을 안 보이잖아. 그런데 1시간 있다가 눈을 떠보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우와 이 대명천지가 눈에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견성을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방송을 즐겨 보시는 분들, 끝까지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지. 휴대폰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1시간 동안 내가 맹인이다 생각해라고. 그래 됐는데 1시간 뒤에 극적으로 이제 내가 진짜 여기서 벗어났다. 그래가 이 세상을 보라고. 우와, 막 대천지가 보이지. 그건 그렇고 실천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근데 나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귀가 또 갑자기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령을 들으면서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빨리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나면은 이제 뭐 나도 뭐 배당금 받으니까 65세 이상이니까 22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받으니까 공무원 연금 이거 안 없애거든요. 대통령님께서 더 준다 그래. 그거 없애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두 개 합치면은 한 500만 원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공부니까 박윤수 선생님의 그 아메리카 세계사 그게 책을 많이 써냈다고. 그러면은 그 책을 이렇게도 다 보고 또 송영길의 이제 그게 선전포고 그 요즘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사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책이 지금 한 30판, 50판 나갔다는데 그런 책도 사보고 싶고, 조국 장관의 딸이 조민 양이 쓴 책도 있다라는데 그것도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고, 워낙 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허경영이 참 신인이시다. 여러분들은 뭐 조국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조민이나 그 조국의 딸이나 또는 뭐 그 누구라 하더라도 만나면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기존 매스컴에서 하도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것으로 인식을 심어놔서 그렇지, 실제는 이분은 참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참 신인이시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으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송영길이가 쓴 선전포고, 송영길 그 전 국회의원은 말이지 민주당 대표 5선 의원이에요. 인천시장도 했고, 이분은 지금 검사들하고 지금 한판 지금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 지금 8시에 귀중한 강의가 있다고요. 그것도 내가 오늘 아침에 송영길 그 방송도 들었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들었네. 그래야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이 듣다 보면은 이제 변희재님의 이제 진실된 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희재님은 오늘도 그래 이야기를 해요. 이제 11월, 12월이 2달 남은 거예요. 2달 남았는데 아마 태블릿에 대한 진실에 대한 어떤 폭발은 아마 11월 달,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태블릿에 대한 진실. 그래서 2016년도에 태블릿에 대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손석희가 JTBC를 통해서 태블릿을 이제 그 최순실 거다 이랬는데 실제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 수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지금 현직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것을 실제 소유주가 최순실이 아니에요.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거라고. 그리고 제2 태블릿도 최순실 것이 아니고 최순실의 비서 거라고. 그런데 그 두 개를 최순실 거다 이렇게 허위 날조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출세를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중앙지검장을 통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고 태블릿으로 선자 태블릿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이제 한 2달 내로 이제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이제 전혀 그 밑바탕이 없는 사람한테 어제 그런 이야기,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만은, 막 내한테 대들어요. 와, 내 참네. 그래,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는데, 하근기는 허경영 총재님의 말을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300년 산다 그러면 깔깔거리고 길길거리잖아. 그리고 세계 황제가 된다 그러면은 완전 돌았다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는가 하지만 상근기는 딱 그대로 믿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근기를 만나 가지고 전에도 그 하근기 되는 사람을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 이야기로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거라고 했는데 영 그렇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머리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서 내한테 되게 항의를 했는데 그 사람도 항의할 만해요. 내 이해를 하는데 지난 대선 때 나는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이 된다 그랬거든. 됐는데 자기는 안 된다 그랬다고. 자기가 이겼지. 그러나 이제 지금 반전을 통해서 되고 있는 중인데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 합니다마는 지금 8, 9, 10, 11, 12 그리고 2024년 1, 2, 3, 4, 5 요 10개월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다. 이 10개월이 가장 중요한 때는 1949년 11월 13일 허경영 신인님의 탄강이죠. 이것이 가장 인류 역사상 중대한 사건인데 그 탄강하신 분이 이제 때가 돼 가지고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 일단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화룡점정이라 그래요. 그림을 그리면 눈동자를 딱 찍는 그 순간이 이제 달로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 내려오게 돼요. 원래는 얼마 못 간다 그랬거든.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거는 사람 때리잡는 거 그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준석이 말이라고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이가 잡히나 안 잡혔잖아. 그러면서 양두구역이라 그랬거든. 양두구역을 팔았다. 이제 개고기를 팔면서 이게 양고기입니다.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양의 머리를 딱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그 고기는 양고기가 아니고 개고기를 내놨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양처럼 아주 좋은 고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막 피해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개고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준석이가 한 말이잖아. 그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모닝 컨설트에서 하는 게 정확해요. 한 70%, 80% 국민들은 지금 마음이 떠났잖아. 공병호 박사하고 지금 김경재씨 또 이상로 기자 이런 분들은 이번 10월 11일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그것이 부정선거라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청회를 한번 열든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공병호 박사가 왜 이게 부정선거다. 황교안도 그렇게 부정선거라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무한 토론을 붙이든지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지금 현재 지지율로 봐서는 그게 맞거든요. 맞는데 자꾸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니까 사전선거에서 69대 31로 똑같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로 그래 됐는지 온 국민들이 좀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15 총선 3년 전에 이제 2020년 4.15 총선은 아마 미국에서도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은 건 확실한데 아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거쳐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확실한 것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터지고, 지금 전현희 전 국민인권위원장이 이제 그 태블릿에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읽고 자기가 언급을 하겠다 이랬다고.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아주 머리도 좋으신 분이고, 의사고시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 대단하시죠. 그런 분이 책을 읽으면은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캐치할 거 아니에요. 또 책도 나도 읽었지만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아주 정의로운 분들이라고. 전현희 국민인권위원장, 그리고 이준석이도 지금 현재 태블릿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하면은 언론이 많이 받아준다고. 그런데 이준석이가 태블릿을 언급하면 언론에서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해외 언론이 지금 이제 홍콩에 아주 주관하고 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이미 공포가 됐지만은 지금 인터뷰 예정된 게 많아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하고 또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런 데서도 지금 베니제님하고 인터뷰가 계속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거기 다 터져버리면은 그 해외 언론을 어떻게 막느냐고. 못 막잖아. 일반 여성분이나 또 하근기들은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상근기들은 눈으로 안 봐도 믿거든요. 참 씁쓸해합니다. 어제 좀 안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래 되면은 이 윤석열 정부는 내려오는 거예요. 한 11월, 12월 말, 1월 초, 이때쯤 되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격동의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제 그때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천시가 열려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2주일이면은 2 weeks, 14일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전부 다 허경영으로 확 쏠리고는 그러한 어떤 이벤트, 하늘 백궁에서 준비해 놓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로유가 한번 이렇게 터진다는데, 빈살만이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돈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돈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빈살만이 할지 안 그러면은 얼른 머스크가 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이 또 이 세상에는 진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항상 나와요.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지 사업을 이렇게 하실 때에 1만 2천 도통군자도 같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김효건 씨 같은 분은 차생사료사로 100번 갱사료 백골 위진도 혼백유야무 항주 일편단심 영유계리 예지다 이와 같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허경영 신인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은 변동이 없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김효건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그런 대천사님 같은 분들이 다 1만 2천 도통군자 아니에요. 대천사님, 대천사님들 같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 신임의 유튜브를 딱 듣는 순간 이거 나는 반드시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명패하고 축복하고 대천사, 또 대천사는 못 됐지만은 대천사만큼의 그 교육비를 내신 분도 있어요. 나는 알고 있거든. 또 축복을 주신 분이 있다고. 자기는 대천사는 못 됐지만은 축복을 하다 주다 보니까 대천사만큼 또 헌성하신 분도 있다고. 하여튼 그렇게 일반 천사, 대천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1만 2천 도통군자가 같이 왔잖아. 같이 오고 또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는 정말 진짜 대통령이 되는 그 시간대에 들었으면은 그거를 도와주는 그 천사님이 운이 돼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천사님들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두 쪽이 나더라도 허경영 신인님을 대통령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또 그런 분들이 나와요. 나와서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2부고 1부는 윤석열 정부가 내려앉는 것을 이제 보는데 그 전 단계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낙마라고. 그래서 어제 내가 하도 이제 그 친구 보고 내 아는 사람 보고 하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 수감되는 거 보면은 이 세상이 이제 다 된 줄 이제 이 허경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줄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왜 한동훈 장관이 구속됩니까? 말입니까? 그림 뭡니까? 이렇게 오히려 뭐 내보고 훈계를 하더라고. 한 2달 뒤에 이제 보면 알죠.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2달 뒤는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예. 그때까지 한동훈이가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면 알죠. 자기가 지은 죄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는, 그래서 그 태모 고수부님께서 강정산의 부인, 예, 태모 고수부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자기가 하늘에 쌓은 공은 하늘도 못 뺏어간다고. 천지에 쌓은 죄는 자기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한 죄가 있어요. 위정교사 장시호한테 위정교사 한 거. 그래서 최순실을 억울하게 구속 수감 해가지고 지금 형을 받고 있게 한 거, 그런 죄가 있어요. 태블릿을 조작한 그 죄가 있다고. 그 재상이 때가 되면은 드러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된다고. 그게 하늘의 이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고 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장께서 정말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봐야 돼요.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끼리가 많다고 대통령이 되어가는 거죠. 아시아를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12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여영통, 여감통, 여병통, 여수통, 여환통 이런 걸 우리가 다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분이 오늘 내한테 전화가 왔던데, 아이고 저 고문님, 부산시당 고문도 되고 뭐 경남도당 고문도 되는데, 고문님 아주 그분이 정중하게 그러더라고. 막 어떤 모임에 가서는 시사적인 그런 말씀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 유튜브 해도 요즘 우리 그 카톡방에는 내가 안 올립니다. 내가 페이스북에는 올리고 또 밴드방에는 내가 또 올려요. 밴드방에 그렇게 올리는데 카톡방에는 안 올립니다. 카톡에는 그게 자기들이 의견이 들어오니까, 밴드는 그게 없어요. 의견 그냥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듣고, 또 조회수는 나는 신경 안 씁니다. 100만 뭐 신의 시기하고 지금 현재 신의 식 이런 분들이 다 돌았어요. 지금 좀 있으면 신의 시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던 그런 그 유튜브, 보수 유튜버가 신의 시기, 그리고 정강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아마 11월 달에 아마 돌아서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김한길이하고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자거든. 진보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보수 우익 가다가 갑자기 좌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신의 시기 이런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11월 달에 경쟁할 거예요. 11월 달, 12월 달에. 그리고 이제 관상가가 말한 게 있다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요 우측 입술 밑이 보면은 만 63세가 금년 12월 18일이라고. 그때 보면은 밑사람에 의해서 치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업자득이 되는 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검사 시절 때부터 윗사람을 치고 나왔어요. 치고 성공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받게 된다고.
일개 검사실일 때 검찰총장을 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국민을 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그래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혜식 씨가 이제 150만 유튜브를 강의하는데 150만 명을 뭐 거기서 많은 그리고 이봉규 씨도 한 100만 명 가까워요. 80만 명인가 되는데 자기 유튜브 올리면 그래 사람들이 많이 봐요. 나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일당 100만이거든. 내 유튜브를 즐겨보고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일당 최소한 100만 명은 상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유튜브를 끝까지 보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50명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 해가지고 말이지, 그 당시에 뭐 사형시킬 사람은 시켜버렸거든. 0.5%의 군인의 수를 가지고 60만 대군을 움직였잖아. 그리고 0.5% 3,000명에도 0.5%가 15명이라고. 그러니까 소수의 한 50, 끝까지 보는 사람 한 50명만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일당 100만 명이니까 이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히틀러보다 100만 배 강한 분이 나오잖아. 박정희 소장 그리고 전두환 소장도 이제 정권을 잡을 때에 국회 해산 및 정지를 시켜버렸거든. 근데 이번에 허경영 총재는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보다 수천억 조만 배 강한 분이에요. 비교할 바 안 된다고. 히틀러 100만 배, 1000만 배 강한 분이라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국민투표로 통해가지고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계엄령을 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3,000명 아니라 한 5,000명 1차 지도자 정신교육 때 보내버리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이 대한민국을 완전 새롭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자, 몇 달 안 남았어요.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유효한 정보를 얻는 겁니다. 허경영